안녕하십니까. 저는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라는 책을 쓴 저자 유호세입니다. 여지껏 지금 제가 올린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코로나에 서로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 양성 반응을 보이고 또 그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가 되고 또 사망자가 나오고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. 텔레비전 보면은 많은 면역학자들, 관련 학자들, 또 질병관리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보통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양성 반응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10분의 1이 사망하였다. 이런 통계를 발표하더라고요. 역시 나이를 먹어갈수록 면역력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나이 먹은 노인들로서도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잘 닦고 이런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은 서로를 위한 일이고 또 나만을 돌아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 균들, 요즘은 지금 델타균이 우세종인데 또 새로운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종이 나와서 또 모두들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 공공위생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의 면역력이 강할 때는 나이가 많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런 계속 변이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새로운 예방 방법을 찾아내고 이것이 결국은 쳇바퀴 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각자들은 지금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각자 건강 관리를 잘 한다면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내 몸속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다 할지라도 쉽게 이겨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오늘 제6권 치료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1장은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. 우리가 예방의학이나 가벼운 질환, 소화불량, 감기, 또 어떤 암, 심폐혈관 질환, 또 뇌질환, 간질환 이런 중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. 통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근본이 돼서 앞으로 어떤 질환마다 치료법을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렇지만 오늘은 중요하게 핵심적인 전체적인 근본적인 치료법을 중요한 요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제일 먼저 첫 번째, 힘을 충분히 만들어야 합니다. 힘을 충분히 만든다는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에너지, 영양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은 먹고 소화시켜서 그걸 흡수한 영양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, 기관, 조직, 그 다음에 세포까지 에너지를 전달해 주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. 에너지가 모자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. 에너지가 하나도 안 갔다 그러면은 금방 썩게 됩니다. 그래서 심지어 잘라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에너지가 전혀 가지 않은 겁니다. 그럼 그 조직이나 그 세포가 죽은 상태가 돼버립니다. 근데 보통은 에너지가 모자랍니다. 가는 것이 모자란 거지요. 예를 들어서 100만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조직이나 세포에는 반밖에 오지 않았다. 이렇게 또 오는 비율에 따라서 조직이나 세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만큼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것이 계속되면 질병이 돼서 중한 질환으로도 발전되는 겁니다. 우리는 일단은 밥을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. 우리는 그걸 일일이 우리가 몰라도 우리 몸이 알아서 내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그걸 식도를 통해서
위장에 가고 또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또 그거를 작은 창자, 큰 창자, 배설기관까지 오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물론 질병이 돼서 병원에 가면은 구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시경을 봐야 된다. 또 대장 내시경, MRI 사진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지만 병원에 갈 수준이 아닐 때에도 미리미리 그 소화에 그 충분한 힘을 만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앞권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우리 몸에는 이 앞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. 모든 오장육부가 이 안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점은 모혈이라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입니다. 보통 알람 포인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폐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프다. 여기 폐 부분이죠. 그래서 이 아픈 정도에 따라서 진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범위가 눌러서 아픈지 그 범위로도 알 수 있고 만약에 그거를 치료를 하면은 그것이 없어지면은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소화기관은 지금 이 과정입니다. 여기서 여기를 다 거쳐서 들어와서 여기서 다 거쳐서 또 창자를 지나서 다 흡수해서 이제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버립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다? 이 부분에 눌러서 아픈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소화가 문제가 있어서 에너지를 지금 잘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둘째 큰 요소는 만든 힘을 온몸에 조화롭게 다 나눠줘야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. 오장육부에서 다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 머리나 또 이 손발 부분에 다 잘 팔, 다리, 이 손, 발 이런 데까지 필요한 만큼 잘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막힘이 없이 잘 나눠줘야 되는데 어디서 막히게 되면은 그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어떤 부분, 예를 들어 눈이 침침하다. 그럼 눈 가에 있는 이렇게 꼭 혈점이 아니래도 됩니다. 어디든 불렀더니 여기가 아프다. 여기가 아프다. 그러면 그 아픈 점만 이렇게 지압을 잘 해줘도 눈이 훨씬 나아집니다. 눈을 좀 감고만 있어도 에너지 쓰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 좀 피로가 풀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온몸에 잘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가다가 정체돼서 또 좀 막혀서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말초까지 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병 증상들이 나타납니다. 그 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또 찾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 부분도 눌러서 어디가 아프다.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은 앞으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눌러서 아픈 지점이 없어지면 머리가 아픈 증상도 없어집니다.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. 목 있는데 아프다? 목 있는데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부분에 그 아픈 점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단입니다. 그리고 그거를 누르던 어떤 방법을 쓰던 그 아픔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치료입니다. 그래서 치료가 잘 된다면 또 눌렀더니 그 아픈 점이 덜 아파졌다 아니면 아픈 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랬을 때 치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만든 힘을 온몸에 조화롭게 나누어 주어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.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화롭게입니다. 골고루 잘 흘러야 됩니다. 어느 부분만 몰려서 가가지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. 근데 그 부분이 왜 특별히 모자라냐? 가는 길에 정체되거나 막히는, 완전히 막히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흐르는 것을 방해할 때 그 부분에 어떤 아픈 증상, 질병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한방에서 여러 치료법은 두 번째,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고쳐주는 겁니다. 그래서 한방의 그 치료의 핵심은 에너지가 모든 길을 통해서 잘 흐른다면은 그게 치료되는 거다. 그래서 만약에 흐르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부분을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. 그러니까 굳이 사진을 안 찍어봐도 MRI나 CT 촬영 이런 거 안 해봐도 사실 그 전부터 그 사진에 안 나타날 때 나타나는 수준이 아니래도 우리는 그
누름을 통해서 흐르고 안 흐르고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MRI에서 여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. 찍어보니까 여기 종양이 있다. 뭐 그렇게 됐다고 진단이 왔다면은 사실 그 부분 누르면은 누르지도 못하게 살짝 갖다 대서 약간만 힘줘도 까무러치게 아파합니다. 그러니까 벌써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런 상태가 돼 온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수준이 됐을 때 그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MRI나 CT 촬영에서 나온 겁니다. 근데 내가 조금 소화가 안 된다, 뭔가 좀 이상하다, 그럴 때부터 이렇게 미리 눌러서 찾아서 내가 못 느끼고 있어도 누르면 이상한 거를 몸이 이해하게 합니다. 나 지금 여기 에너지가 정체되고 있다, 이걸 알려줍니다. 그럴 때 그거를 잘 흐르게 해주면은 흐르게 해주는 게 치료입니다.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어떤 치료법을 쓰든 눌러서 안 아프게 만들면 치료가 된 겁니다. 세 번째는 운동. 알맞은 운동을 해서 힘을 더 키워야 합니다. 운동 요즘 굉장히 강조합니다.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많은 그 정보, TV나 유튜브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. 그런데 그 운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보면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. 저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좀 해봐야 합니다. 작은 운동부터 걷기, 이런 거, 또 스트레칭,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,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거. 특히 젊은이들은 운동 욕구가 많고 그런 것 같은데,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그 어떤 속성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꾸준히 움직여 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, 온몸의 에너지를 돌려주고 또 충분한 힘을 만드는 그 중요한 통치법을 도움을 준,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알맞게 잘 하면 입맛도 나고 소화력도 좋아집니다. 그리고 또 에너지를 온몸에 돌려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함께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, 또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데 바로 첩경,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운동을 하더라도 내 몸의 수준에, 또 나의 그 능력에, 나의 체질에 맞는 운동이 중요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중에서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달리기는 꼭 합니다. 땀이 날 정도로. 왜냐하면 저는 유전적 요인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좀 강하게, 심장을 자꾸 좀 자극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근데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지나친 운동은 도리어 해가 됩니다. 근데 이게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내가 잘 판단해야 돼요.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땀이 나고 뛰는데 무리하다 싶으면 속도를 낮추거나 또 좀 쉽니다. 그렇지 않고 거기를 넘어가고 계속 뛰어야 할 때 어떤 운동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됐다. 그러니까 무리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그 충격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급사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습니다. 젊은이라고 하기 뭐한데 한 40대, 50대에서 그냥 멋모르고 막 심한 운동을 했다가 끝나고 내려와서 10분 뒤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. 이런 얘기는 되게 과한 운동입니다. 또 등산들 많이 가는데 등산 갈 때 안전이 중요합니다. 힘이 없을 때 무리하게 참고 오르고 내릴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 본인이 가만히 돌아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. 많이 뛰는데 갑자기 무릎이 좀 편치 않다. 그럼 그 자리에서 쉬어야 됩니다. 그거를 넘어갈 때 운동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걷기 운동부터 가볍게 걸어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걷는 속도도 좀 빨리 하고 이러면서 체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운동을 나의 근본적 치료법으로 활용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운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, 저도 20년 전에 운동 생리학을 전공해서 운동 처방사 자격증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운동한다, 나이를 먹어가면서 운동한다는 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. 사실은 그냥 편히 쉬면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늘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편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참고 운동을 알맞게 함으로써 나의 건강에 큰 어떤 도움이
될 수가 있습니다. 책에 보면은 저도 운동을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제 몸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사진도 첨부하면서 책에다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실험한 걸 많이 첨부했습니다. 사진과 함께. 운동할 때 체크한 거는 5가지. 혈압 체크했고, 1분간 맥박수 체크했고, 또 호흡수, 그 다음에 악력 측정했고, 또 수지력 측정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. 제가 정직하게 실험을 했는데, 역시 결론은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해갈수록 또 내 몸을 잘 흐르게 하고 처리하고 운동할수록 혈압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, 그러니까 혈압의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맥박수나 호흡수도 운동한 뒤에도 훨씬 안정적이고 또 빨리 원상태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악력도 세지고 역시 오지력 측정값도 세졌습니다. 하나의 참고 자료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,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에너지가 잘 흐르나 체크해서 잘 흐르는 걸 방해하는 곳을 찾아서 치료한 다음에 운동을 한다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가끔 제가 생각하는 건데,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어떨 땐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어쩔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어린 운동선수들을 치료해서 운동 시합에 나간 거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눌러보면 아픈 곳이 있습니다. 아픈 곳이 없다면 최상의 상태지요. 그런데 아픈 곳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줘서 시합에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남자들은 대부분 다 축구 팬이죠. 또 요즘은 특히 손흥민 선수가 운동하는 거를 저도 새벽에 어쩔 때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응원합니다. 그런데 어쩔 때는 손흥민 선수가 참 몸이 가벼운 것 같고 잘할 때도 있고, 어쩔 때는 물론 과로해서 그렇다고들 얘기합니다. 너무 지나치게 과로했다.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, 흐름을 좀 체크해보면 아마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, 여기를 눌렀을 때 에너지 흐름을 체크했을 때 분명히 컨디션이 나쁠 때는 흐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운동선수들은 이제 또 쉬면은 그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죠. 또 그게 계속 막혀 있으면 운동선수들도 질병이 됩니다. 또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너지 흐르는 거를 다 체크할 수 있다. 내가 내 손으로 눌러서. 그래서 그게 진단입니다.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단법입니다. 천국의학의 진단법입니다. 그리고 그거를 치료법도 어렵지 않습니다. 아주 자연적 자극요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또 그거를 시기를 놓쳐서 질병이 됐다 할지라도 질병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. 만성두통이다. 그래도 만성두통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. 대부분. 근데 여기만 원인이 있는 두통은 금방 낫습니다. 저절로도 낫습니다.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원인이 있어서 에너지가 뇌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, 이거는 그 증상 치료와 함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오장육부를 체크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. 지금껏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